화려한 불빛 아래 한 남자의 성대한 생일 파티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치과 의사인 아들 도진은 이날의 주인공이었죠. 그곳에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쳐온 한 노모, 희자 씨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은 희자 씨의 소박한 옷차림과는 사뭇 대비되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 서연과 사돈 영란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애미가 도진이 치과 개업 자금 전부 다 됐다. 그녀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파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고 파티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75세의 희자 씨는 40년 넘게 전통시장에서 청과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 도진의 성공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힘든 세월 속에서도 아들을 강남의 번듯한 치과 의사로 키워냈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노고를 좀처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 상인인 희자 씨가 자신들의 체면을 깎는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며느리 서연의 불편한 시선은 희자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장사를 그만두고 쉬라면서도 속으로는 시장 냄새를 혐오했습니다. 손녀의 생일날 희자 씨는 어렵게 찾아갔지만 싸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언젠가 이 미묘한 갈등이 터져버릴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생일날 직접 끓인 갈비탕을 들고 다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 속에서 희자 씨는 또다시 냉대받았습니다. 사돈 영란은 희자 씨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부인도 이제 체면 좀 생각하셔야죠. 이 말에 희자 씨의 참아왔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술에 취한 며느리 서연의 손이 희자 씨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강렬한 충격에 희자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희자 씨는 말없이 갈비탕 보온병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끊기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희자 씨가 떠난 후 아들 도진과 며느리 서연은 점차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도진은 어머니의 행방을 묻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장 상인들은 놀라운 소문을 전했습니다. 희자 씨가 몇 년 전부터 단순한 소매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대량 도매를 시작하고 냉장 트럭까지 구매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바이어들과 영어로 직접 협상하며 국제적인 물류 사업을 구상했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기에 도진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희자 씨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만의 거대한 물류 제국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에서 사라졌던 희자 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남해 바닷가에 위치한 청산물류의 카리스마 넘치는 정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치밀한 준비 끝에 전국 80여 개의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수장이 되었죠. 아들 도진의 걱정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그녀는 냉정했습니다. 희자 씨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예전의 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한편 도진의 치과에는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병원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진과 서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서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필체로 쓰인 그 편지는 희자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남편을 키워낸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폭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희자 씨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희자 씨는 잠시 서울의 전통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인연들에게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희자 씨의 놀라운 변화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 영란이 뒤늦게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희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란 게 있답니다. 그녀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희자 씨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유통인 협의회 출범식이라는 현수막이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산물류 정의자 회장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들과 유통업계 거물들이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리둥절한 아들 도진과 며느리 서연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40년 시장 생활에서 얻은 깊은 통찰을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치밀한 사업 확장 스토리를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짓밟히면 터지는 법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모든 참석자에게 깊은 울림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희자 씨는 이제 시장 상인이 아닌 업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세무조사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도진과 서연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희자 씨가 있는 남해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낡은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은 사과 편지를 대문 앞에 두고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희자 씨에게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설날엔 와서 일 좀 도와라. 나이 들면 장사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이 메시지는 완전한 용서라기보다는 다시 관계를 시작할 기회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여전히 정 회장으로서 바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자신만의 굳건한 영역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고구마를 구우며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가올 설날에 아들 부부가 찾아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